여러분 안녕하세요. 순탄아빠입니다. 저희가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를 하다가 다시 미주차가 넘어가게 되면서 자연진통을 겪으려고 유도분만을 시도를 하게 됐죠. 근데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아기의 심박수가 떨어지면서 응급 제왕절개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왕절개 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남편들이 바라보는 제왕절개 어떻게 설명드릴까. 저희는 응급 제왕절개를 하게 돼서 전신마취, 하반신 마취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기한테 영향이 가장 적게 가는 하반신 마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신 마취는 이제 수면 마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술 시간 한 4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저희 순탄이는 20분 만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의 시간이 이제 봉합하고 이런 시간들을 겪게 됐죠.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1시간이 10시간인 것처럼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끝난 후에 이제 제 아내를 마주하게 됐는데 벌벌 떨더라고요. 수술실의 온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엄청 춥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불들을 좀 몇 개 더 달라고 해서 아내를 덮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추워 막 이러길래 이불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통주사랑 페인버스터 계속해서 맞게 되는데, 페인버스터는 이제 이 수술 부위에 바늘 하나 넣어가지고 진통제 역할로 이렇게 계속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진통을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통주사라고 버튼 형식으로 누르는 그 주사가 있더라고요. 진통이 올 때마다 띡 누르면 이 진통제가 계속 넣어져요. 이 진통제도 15분 간격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아프다고 계속 눌러도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투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반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이 척추의 밑에 신경들이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우로 고개를 이렇게 움직일 수만 있고, 고개를 드는 거를 굉장히 신경 써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하루 동안은 거의 고개를 들지 않고 병상에 이렇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이 누워 있다가 이제 상체를 일어나려고 상체를 이렇게 좀만 세우다 보면은 거의 내장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남편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2일차 때 저희 아내가 처음으로 이제 일어섰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닥에 오로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죠. 이렇게 피가 떨어지니까 저도 굉장히 놀라고, 수술이 잘 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료진들을 불러서 확인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로가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남편분들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오로가 나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기간은 저희는 4박 5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3박 4일을 권유를 해주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회복은 오롯이 산모의 몫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진통제, 페인버스터, 이 무통주사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3일차 되면 이제 다 떼요. 먹는 약은 이제 항생제랑 이제 진통제, 그리고 이제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을 묽게 해주는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데, 3일차가 되면은 포도당이랑 무통주사 그리고 페인버스터를 다 떼요. 그렇기 때문에 4일차 때 이렇게 퇴원을 권유를 합니다. 근데 산모의 회복 속도에 따라서 3박 4일, 4박 5일, 그리고 5박 6일, 길게는 6박 7일 이렇게 하시는 산모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퇴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퇴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왕절개 후에 빨리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병원에서는 빨리 걸어서 이제 회복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은 수술하면서 봉합 부위에 공기들이 차면서 걸으면서 이제 가스들을 좀 빼고 장기들이 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최대한 걷는 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걷는 것도 굉장히 아파해요. 순탄 엄마가 굉장히 아파했고, 또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일단 걷기 전에 무통주사를 맞으면서 계속 걸었거든요. 이제 일어나는 것부터 굉장히 아파했기 때문에 무통주사는 거의 필수였고, 내 몸에 이제 약물이 들어온 게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산모분들은 무통주사를 안 맞는 분들도 계신데, 최대한 아플 때는 무통주사를 맞는 게 또 좋다고. 저희 순탄 엄마는 이제 무통주사가 이제 100ml가 나오는데 100ml 중에 이제 25ml를 맞았어요.
고통 너무 참지 마시고 무통주사 꼭 맞으시라는 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무통주사가 또 안 되면 이제 넣는 이제 진통제가 있어요. 엉덩이 쪽에 이제 진통제도 넣어주는데 그 진통제도 한번 맞았습니다. 그 고통을 이 남편들은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걷는 것과 동시에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소변과 변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왕절개를 준비하시는 산모분들이나 남편분들은 준비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텀블러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꺾이는 빨대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모분들이 누워있기 때문에 텀블러 채로 먹으면 물이 줄줄 새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1,000원에 100개 정도 하거든요. 꼭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병원에서든지 아니면 산후조리원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손목 보호대예요. 일단 수술하고 나서부터 손목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모분들은 손목 보호대를 이용하셔서 손목을 보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돌이 양말도 필수예요. 왜냐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이제 발목을 좀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핫팩이랑 아이스팩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사 바늘 같은 경우에 부어오르기 때문에 아이스팩으로 시원하게 냉찜질을 해주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차 때부터 전몸살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남편분들 따뜻한 핫팩으로 아내분들의 가슴 부위를 온찜질을 해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사지는 유튜브에 영상들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왕절개를 준비하시거나 제왕절개를 하시면서 좀 어려워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